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내 연애를 하고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은 광주에 있다 보니 명절과 생신에만 만나 늘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아가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가 생일이라 서울에 올라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어디서 잘 거냐고 물어봤고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하니 어디 여자가 밖에서 자냐며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같이 위험한 세상에 남편의 말도 이해는 갔지만 그날 이후 잦은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신혼인데 말이죠. 아가씨도 몇 번은 미안한 기색이 보였지만 점차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번 술에 쩔어 있었고 시어머님도 딸이 그런 거에 대해 창피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아가, 애가 어려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너가 좀 이해해줘. 말씀하시오. 아니에요, 어머님.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웃으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천방지축인 아가씨는 서울로 이직을 하고 싶다며 진지하게 우리 부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몇 번 자는 건 이해하지만 같이 살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는 쉽게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잘 때면 이불이며 화장실이며 난장판을 만들어놨고 치우는 꼴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까지 찾아와. 쟤 혼자 살면 진짜 망나니처럼 살 것 같다. 애들아, 너네도 신혼이라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잠시만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고 내가 월세랑 얼마 보태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은 괜찮지만 저런 모습을 계속 봐야 한다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이 집 구할 때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셨다고 말하며 이번엔 당신이 좀 이해해주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 도움을 주셨다고 하니 싫다는 말도 못하고 대신 공동생활이다 보니 최소한 해야 될 내용을 아가씨에게 종이에 적어서 주었습니다. 자신의 세탁물은 자신이 처리하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정해진 시간에는 집에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가씨도 오케이 하여 우리는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며칠 못 가 규칙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잠에 취해 자고 있었는데 새벽 3시에 술집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동생을 데리러 가는 날이 수도 없이 많아졌고 남편 역시도 이로 인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무서워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아가씨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아랫집이라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원래도 친분이 많지 않아 무슨 일이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째 노래에 소리 지르시고 경찰 부를까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텐데요. 저희 집 맞아요? 다시 물었고 지금 주민들 신고한다는 걸 제가 먼저 전화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상황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사과를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우리 집에 아무도 없을 텐데 하고 전화를 끊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가씨는 이미 혀가 꼬일 대로 꼬인 상태였고 너무 시끄러워서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퇴근을 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복도에서부터 노래 소리로 귀가 아팠고 집을 들어가니 술병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쓰러져 쇼파며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습을 보자마자 두통이 밀려왔고 쓰러진 병들을 치우려고 보니 제가 아끼는 술들까지 모두 먹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평소 술 모으는 걸 좋아해 술잔까지 만들어서 소중히 다뤘는데 생각 없이 제 물건에 손댄 아가씨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놀래서 아가씨를 제외한 친구들은 후다닥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아가씨를 보니 화가 났습니다. 손으로 흔들어 깨우니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아가씨는 언니? 언제 왔어요? 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화를 억누르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중에 남편은 찾아왔고 집안 꼴을 보자마자 아가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친오빠인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언니가 이해하겠니? 엄마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당장 짐 싸.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본 저와 아가씨는 놀랐지만 아가씨는 오빠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 회사는 어째 그럼.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다신 안 그럴게. 울며 불며 무릎 꿇고 사정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술을 본 남편은 언니한테 당장 사과하고 네가 저지른 거 모조리 원상복구해놔. 저기 장에도 다시 채워놓고 라고 으름장났습니다. 저거 얼마나 한다고. 언니 좀 봐줘요. 언니 괜찮죠?
하며 어색하게 웃기에 아니요, 전혀 안 괜찮아요. 다시 다 사다 놓으세요. 대답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어 한동안 아가씨도 집안일을 도우며 잘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기념일을 맞아 여행을 예약했고 얼마 만에 여행인가 싶어 들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잘 다녀오라며 마중까지 나와서 인사를 했고 변한 아가씨의 모습에 우리 둘 다 내심 안심을 했습니다. 여행은 4박 5일 일정이었으나 남편의 회사에 문제가 생겨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처음 보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손님을 초대했나 싶어 똑똑하고 아가씨 방을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갔나 싶어 우리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가씨가 웬 처음 보는 남자와 발가벗은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고 우선 남편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닥에는 술병들이 있었고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듯 싶었습니다. 주인도 없는 침대에서 뒹굴렀다는 생각하니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있는 샤워기를 들어 두 사람에게 뿌려버렸습니다. 둘은 찬물을 맞으니 그제서야 눈을 떴고 당황한 모습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놀라면서 후다닥 나갔고 아가씨는 오히려 저에게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당장 이 방에서 아니 이 집에서 나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 화난 건 이해하는데 손님한테 물 뿌리는 건 예의가 아니죠. 예의? 지금 예의라고 했어요? 예의 뜻은 알고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황하며 저 언니 남편 동생이에요. 이건 아니죠? 라며 대답했습니다. 대우를 받고 싶으면 대우 받을 짓을 해요. 지금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말하며 옷을 입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옷을 다 입은 아가씨는 씩씩거리며 방문을 나가는데 문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너 내가 그때 분명히 경고했지? 근데 감히 지가 잘못해놓고 언니한테 소리를 질러? 하며 말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아가씨 방에 있던 짐을 신발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했으니까 당장 나가. 아가씨는 울며불며 무릎을 꿇었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별말 없이 집을 나갔고 몇 시간 뒤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너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니? 회사 다녀야 하는 애를 내쫓으면 어떡해? 어머님, 제가 내쫓은 거 아니고요. 그이가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야기하실 거면 그이에게 전화하세요. 라고 끊어버렸습니다. 몇 번의 부재중이 떴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잠시 외출하다가 돌아온 남편은 울그락불그락하며 엄마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한마디 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구나 싶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어머님과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아가씨는 이전과 다르게 살집이 붙어 있었고 배가 유독 나와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가씨는 임신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결혼 언제 할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머뭇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어머님은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른단다 라며 혀를 찼습니다. 터질게 터졌구나 싶었고 남편은 그럼 어찌할 생각이냐? 라고 아가씨한테 물으니 아가씨는 울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나는 얘랑 도저히 못 산다. 너네 빌려준 돈 안 줘도 되니까 얘 좀 데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가 싶어 남편을 보았고 남편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들어간 돈 다 줄 테니 너네가 데리고 살라고 라고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누가 보면 억대 빌려준 줄 알겠네. 지금 당장 송금할 테니까 얘 데리고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하나뿐인 오빠인데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세아가 너가 이야기해봐. 라며 저에게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 사람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입금해드리고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라며 나갔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이 지속적으로 연락 왔지만 정신 차릴 때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후회하지 않냐고 하니 그런 동생을 감싸는 엄마도 필요 없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가 출산하고 조카 돌잔치 때 오랜만에 찾아뵀습니다. 어머니와 아가씨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는 자기가 왜 그랬을까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